뉴스탑10 선정한 3위입니다. 지일파 총리의 유임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 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기획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한 일간지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교감 아래 이낙연 총리 유임을 전제로 개각폭과 성격을 재조정하고 있다. 총리는 계속 이낙연 총리. 그러면 이 대일 특사 관련, 일본 경제보복 관련 때문입니까?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현 정권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통이라고 불려질 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총리를 바꿔가지고 현 정권에 유리한 진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좋은 형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거든요. 왜냐하면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군가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사람 지명을 했는데 임명이 못 되게 되면 그건 또 국정 동력을 상실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번 대중부 질문에서도 촌철살인을 통해서 답변도 잘하고 본인의 주장을 잘 설명해 줬잖아요. 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총리라는 이미지도 이미 갖고 있고 또 업무를 일정 부분 대통령이 분담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낙연 총리가 가장 좋은 총리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8월의 개각에 총리를 바꾸는 것은 현 정부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총리는 교체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근데 조수진 부장. 네. 원래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정말 나선다고 했을 때는 종로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잖아요. 원래 여의도 소문은 어땠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하면은 지금 범 여권의 대선 주자 이렇게 지금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종로다. 정치 1번지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을 3분이나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서울의 종로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도적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로 출마를 본인도 좀 희망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설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내년 4월 총선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대내적으로는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 많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평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여전히 공고는 하지만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강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낙연 총리 같은 인사가 더 어디 있느냐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외부적으로는 일본 관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일본 통이라는 이낙연 총리를 교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나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노련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대 당,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원에게 억측, 근거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칭찬하시다가 마지막에 뼈 있는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1위 이낙연 총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7월 초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이렇게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아하. 본인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뭐 지금 총리 역할을 이낙연 총리만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수진 부장이 쭉 설명하셨는데 그건 그렇고 그럼 정치인 이낙연, 개인 이낙연으로서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이 현 정부의 인재 어떤 풀이 상당히 좀 이제 약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도 높은 게 총리로서 사실 언론 노출도 많고 또 대정부 질문에 어떤 답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낙연 총리는요 여당 내에서 어떤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정치라는 게 단순히 어떤 노출도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에 이낙연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총리를 그만두고 당에 간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뭔가 확신한 국민을 각인시켜주는 업적이 필요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현재 봤을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외교도 이제 총리와 좀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를 푼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정책 자산을 사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냥 국회에 나와서 답변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힘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뭔가 브랜드, 즉 뭔가 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이미지,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국회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한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도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당 내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실제로 소위 친문 진영에서는 단 한 번도 이낙연 총리 역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는 끝없이 러브콜을 보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말입니다.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뭐 조금 그게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돼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또 다른 보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친문지정 얘기를 하냐면 조수진 부장. 네. 친문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면 좀 셈법이 복잡해지고 당분간 돌아가질 않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친문위원의 말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네. 제가 아는 친문 의원들이 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자,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총선 직전에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는 민주당의 뿌리가 탈당을 합니다. 예. 그때 뭐라고 탈당을 했냐면 당내 민주주의에 실패했다. 친문의 개파주의를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탈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그룹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피아를 구분짓는 게 굉장히 강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댓글이라든지 SNS 글이라든 걸 통해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데 이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지사 시절에 손학규 전 대표 사람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손 전 대표가 강진 토굴에서 집거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중도적인 색채. 그리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원회장이 바로 정대철 전 대표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대철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안희정 전 지사 지금 정치적으로 재기 힘들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물음표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문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G18 총리의 유임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관련 얘기를 하니까 스포하는 뉴스 탑10 댓글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급하니까 책임 총리라고 좀 비꼬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있나요? 예. 종로의 인기에 대해서 너도 나도 출마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친문들이 대선 후보로 밀어줄까? 조수진 부장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거 최준봉 교수님. 예. 짧게 얘기하면 글쎄요. 저 얘기의 답을
시청자의 질문을 간단히 답해 주신다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친문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총리를 밀려는 생각이 없겠죠. 그러나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군으로 어떻게 떠오르고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예컨대 자체적으로 친문 진영에서 나름대로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밀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잘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지지율이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권 후보 계속 공고한 지지율을 갖게 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낙연 총리를 친문이 지지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낙연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뒷받침되면서 끌어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친문 진영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옹립하는 어떤 형태의 후보가 없다고 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지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댓글의 답변 감사합니다. 지일파 총리 유임설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한 정치인의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짚어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